안녕하십니까.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가정학과 전문의 이주리입니다. 오늘은 뇌의 노화, 중요한 뇌질환 3가지, 그리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머리가 나빠졌나 하시죠?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이 뇌도 나이를 먹으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에 대해 반가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제 뇌의 부피는 20세에서 70세 사이에 평균 10% 정도, 1년에 0.2%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신경세포 감소로는 지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는 신경세포가 다량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끼리의 전달 속도가 느려져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경세포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보다 더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엄청난 자기 치유력과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기가 끝난 뇌에도 줄기세포가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줄기세포는 신경정부세포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뉴런이나 신경교세포, 우리가 흔히 아는 신경세포들을 만듭니다. 또 지능에 있어서 유전적 지능인 계산능력, 기억력, 직감력 등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지만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후천적 지능인 언어능력, 이해력, 통찰력 등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은 잘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세포 자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억력과 같은 특정 부분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되는 뇌 기능은 오히려 심리사회적 요인이나 뇌 혈관 기능의 저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위축되거나 사회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지면 뇌 기능이 같이 위축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뇌 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흔하고 잘 알고 계시는 중요한 뇌질환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는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라고 불리는 그보다 심해진 형태의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 이외에 인지능력이나 일상생활 유지 능력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력 장애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을 얼마 있다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단순 건망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합니다. 우리 그때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이잖아 라거나 아니면 아니 그때 이러이러했었잖아 라고 힌트를 주게 되면 아 맞아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힌트를 주어서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그거잖아 라고 설명했을 때 아 맞아 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적 기억 장애는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력 장애가 점점 진행이 되어서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 종류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으로 오는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다양 쌓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보통 운동장애를 가지고 오지만 운동장애와 함께 인지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할 때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2가지 이상의 다른 인지기능 저하, 언어, 진압력은 시간이나 날짜 등 장소 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계산 능력, 실행 능력, 무언가 듣거나 생각한 다음에 그 동작을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같이 동반되고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 혹은 특별한 행동들이나 성격 변화가 보일 때 진단합니다. 이것들을 관찰하고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 인지 장애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뇌 기능 저하를 줄이는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입니다. 뇌 기능 저하를 줄이는 생활 습관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장애의 약물 치료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공급에 관련된 약들과 기타 이상 행동을 줄이는 약들을 포함합니다. 2번째로 흔한 질병은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1%라는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이것들이 증상을 나타낼 때는 이미 그 신경의 60에서 80%가 손상된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인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운동계 증상과 비운동계 증상으로 나누는데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손이나 턱이나 기타 부분이 떨리는 증상,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이것과 함께 자율신경과 전반적인 인지 부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경험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자세 불안정과 함께 동반되어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이란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파킨슨 증후군이란 말은 파킨슨 병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신경계 질환들을 말합니다. 진행성 핵성 마비, 다계통 위축증, 미만성 루이소치 치매 이외에도 기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치료는 파킨슨 병과 비슷하지만 치료 효과와 경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약물에 의해서도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약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약을 줄이거나 바꿔야 합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뇌 기능 저하를 줄이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그것과 함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도파민과 관련된 약들과 기타 다른 증상을 조절하는 약들을 포함합니다. 3번째,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주위에서 많이 보시고 잘 아는 질환입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현재 80% 정도가 뇌경색으로 동맥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내 출혈이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운동계 증상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반대편 운동이 안 되거나 감각 이상이 오고 얼굴 이상이 오거나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라면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3시간이 좀 지나도 동맥 내 혈전 용해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뇌졸중의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도 심근경색처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장기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약들을 꾸준히 드시고 그거에 관련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경우에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재발을 막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질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뇌혈관의 노화를 줄이기 위한 생활요법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앞에 세 질환의 치료에서 말씀드린 뇌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생활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과 함께 반드시 병행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신경 가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경은 손상이 되면 회복 불능이 아니라 다시 재구성, 재구축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은 신경 가속성을 향상시키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습에 관련된 내용력도 향상됩니다. 거의 뇌의 전 영역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성은 25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그 위험률이 60% 이하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의 경우 도파민 신경세포가 비슷한 정도로 망가졌을 때에도 운동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그 증상이 약하고 예후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고 치매와 같은 인지저하가 나타나는 속도가 매우 늦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활발한 신체 활동이 뇌 질환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내 몸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가 중요한데 이것들은 모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과잉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잉 에너지로 발생하는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프시죠? 그때 뇌세포에 독소가 쌓이는구나 알아차리시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산소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뇌 기능의 저하를 막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 질병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긴장 완화 이런 방법들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뇌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 치료제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한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